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작은 아파트. 김정옥은 남편의 등산 배낭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배낭 안쪽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여성용 등산 양말이었다. 분홍색 라인이 선명한 발목 부분에 토끼 자수가 새겨진 그런 양말. 정옥의 것은 아니었다. 이게 뭐지? 정옥은 양말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사이즈도 자신의 발보다 작았다. 240점. 정옥의 발 사이즈는 250이었다. 38살 딸 서영의 것일까? 아니다. 서영은 등산을 싫어한다. 게다가 이런 취향도 아니었다. 정옥은 양말을 다시 배낭에 넣으려다가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접이식 2인용 미니 의자. 산에서 쉴 때 쓰는 그런 의자인데 분명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부엌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정옥은 배낭을 원래대로 정리하고 부엌으로 나왔다. 새벽밥을 짓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다. 박윤도, 70살 남편. 구청에서 정년퇴직한 지 5년. 퇴직 후 산악회에 빠져 산 것만 해도 3년이 넘었다. 처음엔 건강에 좋다며 응원했다. 무릎이 안 좋아 걱정도 했지만 남편은 산이 내 유일한 낙이야 라며 고집을 부렸다. 여보, 일어났어? 안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옥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대답했다. 밥 짓고 있어요. 오늘도 산가요? 응. 오늘은 북한산 대남문 코스야. 회장님이 새로운 코스 개척한다고. 새로운 코스. 정옥은 냄비 뚜껑을 열며 한숨을 쉬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는데 남편의 등산 장비는 날로 고급스러워졌다. 지난달에는 80만 원짜리 등산화를 샀다. 그 전달에는 120만 원짜리 고어텍스 재킷. 급식소 조리원으로 일하며 모은 정옥의 퇴직금은 이미 절반이 사라졌다. 찌개 싱거워. 식탁에 앉은 남편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정옥은 소금통을 건넸다. 남편의 배낭이 눈에 들어왔다. 새벽에 본 그 양말과 의자가 자꾸 떠올랐다. 요즘 산악회에 새로운 사람 들어왔어요? 왜? 그냥 궁금해서. 남편이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아, 오미라 씨 말하는 거야? 한 달 전에 들어왔는데. 뭐가 강사래. 나이는 50대 중반인데 몸이 정말. 아니, 그러니까 건강하더라고. 등산도 잘하고. 오미라. 정옥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다. 남편의 목소리에 묘한 들뜬 기운이 있었다. 30년을 같이 산 아내는 안다. 남편이 누군가를 좋게 말할 때의 그 톤을. 요가 강사요? 그럼 유연하겠네요. 그래. 스트레칭 동작도 가르쳐주고. 아, 건강식품도 판다더라. 홍삼이랑 뭐 그런 거. 정옥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 사람도 혼자 등산 다녀요? 응? 아, 뭐. 대부분 혼자 오지. 산악회가 다 그렇잖아. 거짓말. 정옥은 직감했다. 남편의 눈이 찌개 그릇만 보고 있었다. 30년 전 회사 여직원과 야근한다고 거짓말할 때도 그랬다. 그때는 젊어서 넘어갔다. 용서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70이 넘어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식사를 마친 남편이 배낭을 메고 현관으로 나갔다. 정옥은 따라 나가며 말했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래, 저녁은 늦을 거야. 회식도 있다고 하니까. 또 회식이에요? 이번 달만 3번째. 산악회가 친목도 중요하잖아. 그리고 이번엔 창립
20주년 행사 준비 모임이야. 남편이 신발을 신으며 말을 이었다. 아, 그리고 다음 달에 회비 좀 더 내야 할 것 같아. 창립 행사 때 쓸 공동기금이래. 얼마나요? 한 200만 원.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다. 2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이 5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알아요? 아니, 그래도 산악회 체면이 있잖아. 내가 부회장인데. 부회장. 정옥은 속으로 웃었다. 부회장이면 뭐 하나. 집에서는 통장 잔고도 모르는 사람인데.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정옥은 베란다로 나가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다. 남편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조수석에 누군가 먼저 타고 있었다.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에 여자였다. 정옥은 전화기를 들었다. 옆집 말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정옥이에요. 어머, 정옥아,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언니, 혹시 우리 남편 본 적 있어요? 산악회 갈 때 전화기 너머로 말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박 선생님. 자주 보지. 왜? 무슨 일 있어? 누구랑 같이 다니던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옥아,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여자랑 자주 보이더라. 아니, 젊다고 하기엔 50대쯤. 긴 머리에 몸매 좋은 여자.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나였다. 말자가 말을 이었다. 그 여자 요가 강사라던데 건강식품도 판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도 전단지 붙여놨어. 잠깐, 내가 가서 떼어올게. 5분 뒤 말자가 정옥의 집으로 왔다. 손에는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오미라 요가 스튜디오 건강한 인생 이막을 위한 선택. 전단지에는 오미라의 사진도 있었다. 긴 머리에 탄탄한 몸매에 50대 중반이라기엔 젊어 보였다. 정옥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산악회 회원끼리 친한 거일 수도 있잖아. 언니, 이거 봐요. 정옥은 남편 배낭에서 발견한 여성용 양말을 보여주었다. 말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거 내 거 아니지? 제 발은 250이에요. 이건 240이고요. 말자가 양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토끼 자수를 만져보며 말했다. 이런 디자인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거잖아. 50대가 이런 걸?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정옥은 핸드폰으로 찍어둔 2인용 의자 사진을 보여주었다.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왜 사요? 혼자 앉을 거면 1인용 사면 되는데.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상하네. 정옥아,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어떻게요? 내가 라디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어. 탐정은 아닌데 이런 일 잘 캐내더라고. 그리고 말자가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조카 지훈이 알지? 걔가 지구대 순경이잖아. 합법적으로 조언 좀 구해보자. 정옥은 망설였다. 30년 같이 산 남편을 의심하고 조사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텅 빈 통장과 남편의 거짓말을 생각하면 화가 났다. 그래도 일단 좀 더 지켜볼게요. 그래. 근데 정옥아, 혹시 남편 차에 블랙박스 있어? 있죠. 작년에 새로 달았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봐. 음성 녹음도 되는 거면 더 좋고. 말자가 돌아간 뒤 정옥은 부엌을 정리했다. 싱크대에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다. 30년 남편을 위해 새벽밥을 지은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었다. 급식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저녁을 차렸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렸고 구두를 닦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라니. 점심 무렵 정옥은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남편 차는 없었다. 산에 간 것이다. 대신 옆 라인에 낯선 차가 한 대 있었다. 흰색 SUV. 번호판을 보니 새 차였다. 뒤주리에는 오미라 요가 스튜디오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정옥은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다. 오미라 요가 스튜디오 홈페이지가 나왔다. 오미라의 프로필이 있었다. 55세, 미혼, 요가 경력 10년. 특이한 건 경력이었다. 서울, 강남, 부산, 대구. 23년마다 지역을 옮겨 다녔다. 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할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후기들이 있었다.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다. 오미라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건강식품도 좋고 요가도 최고예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다. 요가 수업 후기치고는 너무 감성적이었다.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술 냄새가 났다. 회식했다며 왜 이렇게 취했어요? 아니야. 조금 마신 거야. 최 회장이 자꾸 권해서. 최 회장, 산악회 회장 최성도. 정옥은 그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등산용품 매장을 운영한다며 남편에게 자꾸 비싼 장비를 권했다. 씻고 자요. 내일도 산 간다며요. 응. 근데 정옥아, 남편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이제 70인데 남은 인생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편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알아요? 돈이 다가 아니잖아. 남편이 말끝을 흐렸다. 정옥은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다.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 11시, 정옥은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다. 주차장에 남편 차가 있었다. 차 키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려다가 멈췄다. 그냥 핸드폰으로 재생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블랙박스 앱을 연결했다. 오늘 오전 녹화 영상이 나왔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도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 오빠, 오늘 컨디션 좋아 보여요. 여자 목소리였다. 오미라인가? 오미라 씨 덕분이죠. 요가도 배우고 건강식품도 먹고. 남편의 목소리. 오빠? 정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아참. 다음 주 창립 행사 때 특별한 거 준비했어요. 뭔데요? 비밀이에요. 오빠한테만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킥킥대는 웃음소리. 정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영상을 더 들어보니 대화가 이어졌다. 최 회장님이 공동기금 200만 원 내라고 하던데 오빠는 부회장이니까 당연히 내야죠. 그 돈으로 좋은 사업도 한대요. 무슨 사업? 투자 같은 거. 자세한 건 몰라도 수익률이 좋대요. 오빠도 나중에 따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정옥은 영상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불륜도 문제지만 돈까지 엮여 있는 것 같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말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곧 답장이 왔다. 그래. 내일 오전 10시 어때? 정옥은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지금도 정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다. 새벽 3시.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엌에 나와 물을 마시다가 창밖을 봤다. 주차장에 흰색 SUV가 또 있었다. 오미라의 차였다. 이 시간에 정옥은 베란다 문을 살짝 열었다. 차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다. 10분쯤 지났을까.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다. 한 명은 오미라였다. 긴 머리에 운동복 차림. 그리고 또 한 명은 최성도 회장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옥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침이 밝았다. 남편이 일어나 또 등산 준비를 했다. 오늘은 어디 가요? 도봉산. 오늘은 코스가 쉬워서 일찍 끝날 거야.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정옥은 담담하게 말했다. 남편이 나간 뒤 말자가 찾아왔다. 정옥아. 무슨 일이야? 정옥은 어젯밤 블랙박스에서 들은 내용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새벽에 본 장면도 설명했다. 언니,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야. 이거 완전 사기 냄새가 나는데. 공동기금으로 투자. 그리고 오미라랑 최 회장이 새벽에 만난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일단 우리 조카 지훈이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말자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라디오 동호회에서 생활탐정 역할 좀 했거든.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자. 정옥은 말자의 손을 잡았다. 든든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고마워요, 언니. 뭘.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그리고 정옥아. 말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일은 증거가 중요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때가 되면 한 방에 끝내는 거야.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점심 무렵 딸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래. 갑자기 왜? 그냥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아빠는 잘 지내시고. 정옥은 잠시 망설였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일 많이 바빠? 좀 바쁘긴 한데.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좀. 역시 딸은 눈치가 빨랐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뭔 일 있으면 꼭 말해야 해요. 알았죠? 알았어.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봤다. 산이 보였다. 남편이 올라갔을 그 산. 산은 올라갈수록 숨이 차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분다. 정옥도 이제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내려왔어.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TV를 켰다. 정옥은 부엌에서 남편을 바라봤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는 남편. 문자를 하는 것 같았다. 저녁 먹을래요? 아니. 배 안 고파. 산에서 김밥 먹었어. 김밥. 정옥은 알았다. 남편이 거짓말할 때는 꼭 구체적인 음식 이름을 댔다. 밤 10시. 남편이 먼저 잠들었다. 정옥은 거실에서 핸드폰을 봤다. 말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옥아. 중요한 정보 입수. 최성도 회장.
과거에 유사수신 전과 있음. 지훈이가 확인해 줬어. 그리고 오미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 있었대. 중년 남성들한테 접근해서 돈 빌리고 잠적. 조심해야 해. 정옥의 손이 떨렸다. 역시나였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계획된 사기였다. 언니, 우리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그래. 내일 오전에 봐. 정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 산이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내일도 그 산을 올라야 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아침 6시 정옥은 말자와 함께 등산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오늘은 직접 확인하기로 한 날이었다. 남편이 탄 산악회 버스는 이미 출발했다. 정옥과 말자는 30분 뒤 출발하는 일반 등산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옥아, 괜찮겠어? 오랜만에 산 오르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예전에 남편 따라 몇 번 가봤으니까. 사실 정옥도 걱정이었다. 무릎이 좋지 않아 등산을 피해왔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버스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산이 가까워졌다. 말자가 조용히 말했다. 어제 지훈이가 추가 정보 줬어. 최성도 회장. 5년 전에 수원에서 비슷한 일로 고소당했대. 투자 모집한다고 돈 받고 잠적했다가 합의로 끝냈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산악회 회장을. 그러니까 이번엔 더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아. 산악회라는 합법적인 단체를 만들고 등산용품 매장도 운영하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잖아.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다. 등산객들이 많았다. 정옥과 말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천천히 걸었다. 남편의 산악회 일행을 찾아야 했다. 저기 있다. 말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대남문 방향 등산로 입구에 산바람 산악회 깃발이 보였다.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정옥은 남편을 찾았다. 저기 파란색 등산복을 입은 남편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분홍색 등산복의 여자, 오미라였다. 정옥아, 저 여자야? 네, 전단지에서 본 얼굴이에요. 오미라는 남편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뭔가 속삭였다.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30년 같이 살면서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런 미소였다. 참자, 증거를 모으러 왔잖아. 말자가 정옥의 팔을 잡았다. 산악회 일행이 출발했다. 정옥과 말자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등산로는 가파랐다. 숨이 차올랐지만 정옥은 멈추지 않았다. 1시간쯤 올랐을까. 산악회 일행이 쉼터에서 휴식을 취했다. 정옥과 말자는 근처 바위 뒤에 숨었다. 남편과 오미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미라가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이었다. 오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좋아하는 참치 많이 넣었어요. 고마워요. 오미라 씨는 요리도 잘하네.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집에서는 김밥도 안 먹는 사람이었다. 맛없다고, 차라리 라면이 낫다고 했었는데. 최성도 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산악회 창립 20주년입니다. 그동안 십시일반 모은 공동기금으로 멋진 행사를 준비했으니 기대하세요. 박수 소리가 들렸다. 회장이 말을 이었다. 특히 이번엔 특별한 투자 기회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원들만을 위한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세요. 투자. 또 그 말이었다. 정옥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등산이 시작됐다. 구름다리가 나타났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남편과 오미라도 다리 중간에 섰다. 오빠, 여기서 사진 찍어요. 오미라가 남편의 팔을 끼고 밀착했다. 다른 회원이 사진을 찍어줬다. 정옥은 그 장면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정옥아, 저기 봐. 말자가 가리킨 곳을 보니 오미라의 배낭에서 뭔가 떨어졌다. 작은 열쇠였다. 정옥이 재빨리 다가가 주었다. 락커 키였다. 북한산 물품 보관소 23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말자가 속삭였다. 정옥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구름다리를 건너고 나서 산악회 일행은 점심 식사를 위해 산장으로 향했다. 정옥과 말자도 따라갔다. 산장 입구에서 갑자기 누군가 정옥을 불렀다. 아주머니, 혹시 길 잃으셨어요? 국립공원 순찰대원이었다. 이름표에 강도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쉬려고. 여기는 산악회 전용 공간이라 일반인은 들어가기 어려우신데요. 정옥이 당황하고 있을 때 말자가 나섰다. 저희 남편이 저 산악회 회원이에요. 깜짝. 방문하려고 왔는데.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쪽 샛길로 돌아가시면 뒤쪽 입구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순찰대원이 알려준 길로 갔다. 산장 뒤쪽에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남편과 오미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최성도 회장이 앞에서 뭔가 설명하고 있었다. 이번 투자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월 10% 수익률을 보장하고 월 10%. 정옥은 귀를 의심했다. 은행 이자가 연 23%인 시대에 월 10%라니. 특히 우리 오미라 씨가 연결해준 해외 펀드인데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이 높습니다. 오미라가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해봤는데 정말 좋아요. 특히 노후 자금 마련에 최고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관심 있습니다.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최소 1,000만 원부터입니다. 많이 넣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져요. 1,000만 원. 정옥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남편이 그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옥아, 이거 완전 사기야. 월 10%면 1년에 원금의 2배가 넘는다는 건데.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 말자의 말이 맞았다. 이건 명백한 사기였다. 산장을 나온 산악회 일행은 하산을 시작했다. 정옥과 말자도 따라 내려왔다. 하산길에 펜션 간판이 보였다. 하늘정원 펜션. 오미라가 남편에게 말했다. 오빠, 다음에 여기 한번 와봐요. 조용하고 좋대요. 그래요? 언제 한번. 정옥은 펜션 이름을 메모했다. 나중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았다.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다. 산악회 회원들이 차를 타고 떠났다. 남편의 차도 출발했다. 조수석엔 역시 오미라가 타고 있었다. 정옥아, 우리 저 락커 키 확인하러 가보자. 물품 보관소는 등산로 입구 근처에 있었다. 23번 락커를 찾았다. 정옥이 열쇠를 넣고 돌렸다. 락커가 열렸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다. 투자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연대보증 계약서. 보증인 안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윤호.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이게 뭐야? 5,000만 원 연대보증?
정옥의 손이 떨렸다. 남편이 오미라의 대출 보증을 섰다는 것이다. 그것도 5천만 원이나. 정옥아, 이거 사진 찍어도 증거야. 말자가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다. 통장 사본을 보니 최성도 회장 명의였다. 공동기금이라고 하면서 개인 통장을 쓰고 있었다. 이 사람들 완전 한통속이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락커를 잠갔다. 열쇠는 원래 오미라가 떨어뜨린 자리에 두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정옥아, 지훈이한테 연락해 볼까? 이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정옥은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 서영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갑자기. 괜찮아. 바쁘면 다음에 와.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정옥은 망설였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서영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혹시 연대보증 같은 거 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어? 연대보증이요? 누가 보증 서려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선 보증 있는지 확인하려고.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 설마 아빠가? 역시 은행원인 딸은 눈치가 빨랐다.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하려고. 엄마,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아빠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정옥이 주민번호를 불러주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거 진짜네요. 아빠가 한 달 전에 5천만 원 연대보증 섰어요. 채무자는 오미라? 이 사람 누구예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확실해졌다. 남편은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 서영아, 이번 주말에 꼭 와. 할 얘기가 있어. 엄마, 지금 당장 갈게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야. 주말에 와. 그때까지 엄마가 정리할 게 있어. 전화를 끊고 정옥은 눈물을 닦았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제 행동해야 했다. 밤 9시. 남편이 돌아왔다. 술에 취해 있었다. 또 회식했어요? 회장님이 자꾸 먹자고 해서. 돈은 있어요? 맨날 회식비 내면서. 남편이 주머니를 뒤적였다. 아, 오늘은 오미라 씨가 냈어. 오미라 씨요? 왜요? 그냥 신입이라고 쏜다고. 거짓말. 정옥은 알았다. 오미라가 남편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돈으로, 관심으로. 그리고 여보. 정옥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알아요? 왜 갑자기 450만 원이에요. 그것도 내 퇴직금에서 남은 거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 사기당하는 게 좋은 일인가? 무슨 좋은 일이에요? 그냥 투자 같은 거. 회장님이 소개해 준 건데 수익이 좋대. 정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미라 씨 연대보증 섰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딸이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5천만 원. 그건 일시적인 거야. 곧 갚는다고 했어. 왜 남의 돈을 보증서요? 그 사람이 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 일에 참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30년 만에 처음 듣는 고함이었다. 정옥은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일이에요. 그 보증 잘못되면 우리 집도 날아가요. 그런 일 없어. 오미라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 정옥은 웃음이 나왔다. 한 달 만에 5천만 원을 보증설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니.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예요? 사이라니? 그냥 산악회 회원이잖아. 산악회 회원한테 5천만 원 보증을 서요? 커플 등산 스틱은 왜 샀어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정옥을 봤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구름다리에서 찍은 사진도 봤고 펜션 얘기도 들었어요. 남편이 침묵했다. 정옥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바람 피운 것도 알아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속고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거예요? 속는 게 아니야. 투자는 진짜야. 월 10% 수익이 월 10%가 말이 돼요?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정옥은 혼자 거실에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말자였다. 정옥아, 중요한 정보 입수했어. 그 하늘정원 펜션. 최성도 회장 처남이 운영한대. 그리고 거기 CCTV 자료 보관 기간이 한 달이래. 빨리 확보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확보해요? 강도연 순찰대원 기억나? 그 사람이 도와준대.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가능하대. 희망이 생겼다.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다면.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정호가 다음 주 창립 행사. 우리도 가야 할 것 같아. 네. 그때 모든 걸 폭로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그래야 피해자가 더 안 나와.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구름다리처럼 흔들리는 마음. 하지만 건너야 했다. 진실이라는 반대편으로. 새벽 2시.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수첩을 펴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다. 1점. 블랙박스 음성 녹음. 2점. 연대보증 계약서 사진. 3점. 구름다리 포옹 사진. 4점. 투자 설명회 영상. 5점. 공동기금. 통장 사본.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정옥은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겼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 기념일이었다. 메시지는 오미라에게서 온 것이었다.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투자금 거의 다 모았어요. 다음 주 행사 끝나면 우리 여행 가요. 단둘이서 약속한 제주도로. 사랑해요. 정옥의 손이 떨렸다. 제주도 여행.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더 올려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다. 오빠 안에는 정말 답답한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랑 3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맞아. 정옥이는 나를 이해 못해. 오미라 씨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오빠,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 같이 사업해요. 정옥은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최성도 회장이 오미라에게 보낸 것이었다. 일 잘했어. 박 부회장 완전히 넘어왔네. 예정대로 다음 주에 마무리하자. 그동안 모은 돈 7억. 우리가 64로 나누자. 7억. 정옥은 놀랐다. 이들이 산악회 회원들에게서
모은 돈이 7억이라는 것인가? 정옥은 모든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놨다. 그리고 말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결정적 증거 확보. 내일 아침에 만나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토요일 오전, 딸 서영이 집에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다. 은행 서류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제가 조사해봤어요. 오미라라는 사람, 여러 은행에서 대출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연체 기록도 있고요. 정옥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든든했다. 서영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다. 이 사람, 전형적인 대출 사기꾼이에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고, 연대보증 세우고, 결국 도증인한테 책임 떠넘기는. 아빠가 보증 선 5천만 원은 이미 대출 실행됐어요. 오미라는 그 돈을 받자마자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요. 추적해보니 결국 최성도라는 사람 계좌로 들어갔어요. 역시 한통속이었다. 정옥은 어젯밤 찍은 메시지 사진들을 딸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완전 계획적인 사기네요. 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럼 그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날 근무 중인데 필요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기꾼들 정말 싫어해서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이 말했다. 엄마, 아빠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행사 직전에 기회를 한 번 더 줄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정옥은 말을 멈췄다. 30년 부부의 정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어디 갔다 와? 서영이랑 밖에 바람 좀 쐬고 왔어요. 남편이 서영을 보며 말했다. 서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뭐가요? 그냥 다 미안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정옥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미라 씨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래. 급하게 필요하다고. 얼마를? 2천만 원. 서영이 벌떡 일어났다. 아빠, 정신 차려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니. 그럴 리가. 서영이 노트북을 펴고 오미라의 대출 기록을 보여줬다. 이거 보세요.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고 연체한 기록이에요. 본명도 오미라가 아니고 오정미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야? 네. 그리고 최성도 회장도 전과자예요. 투자 사기로 여러 번 고소당했어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내가 보증 선도는 이미 빼돌렸어요. 돌려받으려면 고소해야 해요. 정옥이 남편 옆에 앉았다. 여보, 이제라도 정신 차려요. 창립 행사 때 모든 걸 밝힐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창피해서 어떻게? 창피한 게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말자가 거들었다. 박 선생님, 이미 7억이 넘는 돈을 모았대요. 그 돈 다 들고 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정옥은 남편의 핸드폰을 가리켰다. 오미라한테 연락 왔죠? 뭐래요? 내일 만나자고. 돈 얘기하려고. 만나세요. 그리고 녹음하세요. 뭐? 서영이 녹음기를 꺼내 놓았다. 아빠, 이거 가지고 가세요. 옷 안에 숨기고 대화 내용 다 녹음하세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아빠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경찰도 빨리 움직입니다. 일요일 오전, 남편은 녹음기를 품에 넣고
약속 장소로 갔다. 정옥과 서영, 말자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1시간 뒤 남편이 돌아왔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녹음했어요? 응. 다 들었어. 서영이 녹음을 재생했다. 오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2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이번 투자 정말 확실해요. 하지만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오빠 믿지? 집까지 담보로? 네. 그리고 아내한테는 비밀로 해야 해요. 그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우리 사이도 모르게 하고요. 우리 사이라니. 오빠, 나 오빠 좋아해요. 창립 행사 끝나고 제주도 가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녹음이 끝났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정옥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이 녹음도 증거가 될 거예요. 지훈에게 연락하자 바로 왔다. 녹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 입증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창립 행사 때 공개하시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제가 그날 비번인데 같이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말자가 손뼉을 쳤다. 그래, 경찰이 있으면 든든하지. 월요일, 정옥은 하루 종일 준비에 바빴다. 증거들을 정리하고 USB에 저장하고 출력도 했다. 저녁에 남편이 물었다. 정옥아, 정말 그래야겠어? 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죠. 나도 도울게. 정옥은 놀라 남편을 봤다. 진심이에요? 응.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끝내야지. 그리고 남편이 정옥의 손을 잡았다. 30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못난 남편이었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됐어요. 화요일, 창립 행사 전날, 최성도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박 부회장. 내일 준비 다 됐나? 네. 회장님, 공동기금 200만 원 준비했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왜? 집에 돈이 없어서요. 에이. 부회장이 그러면 안 되지. 오미라 씨도 서운해할 거야. 오미라 이름이 나오자 남편이 이간을 찌푸렸다. 회장님, 그 투자 정말 안전한 거 맞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사기꾼인 줄 아나? 월 10% 수익 보장한다니까. 문서로 된 계약서는 있습니까? 아,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믿고 맡기면 돼. 믿고 맡기라니. 정옥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쪽지를 보였다. 녹음 중.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다. 이것도 증거 되겠지? 충분해요. 그날 밤 정옥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노트북에 모든 증거를 담았다. 사진,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었다. 제목은 진실은 산처럼 무겁습니다. 수요일 아침 창립 행사 날이 밝았다. 정옥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마치 전투복 같았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서영이 말했다. 나도 가야지. 말자도 나섰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지훈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편이 정옥을 보며 말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가요.
진실을 밝히러 5사람은 차에 올랐다. 산장을 향해 출발했다. 산장 가는 길. 정옥은 창밖을 봤다. 산이 보였다. 높고 든든한 산. 그 산처럼 정옥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엄마, 준비됐어요? 서영이 물었다. 응, 준비됐어. 정옥은 가방 속 노트북을 만졌다. 그 안에는 진실이 들어 있었다. 무겁지만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 산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는 벌써 많은 차들이 있었다. 산바람 산악회 창립 20주년 기념.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다. 입구에서 최성도 회장이 반겼다. 박 부회장. 가족도 같이 왔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회장의 웃는 얼굴이 곧 일그러질 것이다. 정옥은 속으로 생각했다. 홀 안으로 들어가니 회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오미라도 보였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남편을 보자 손을 흔들었다. 오빠, 여기에요. 남편이 못 본 척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오미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훈이 정옥에게 속삭였다. 저는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신호 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행사가 시작됐다. 최성도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산바람 산악회의 20번째 생일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2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바로 경제적 자유라는 정상 말입니다. 또 박수가 나왔다. 정옥은 때를 기다렸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오미라 씨가 직접 설명해 주실. 잠깐만요. 정옥이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정옥에게 쏠렸다. 저도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최성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닌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서영이 빔 프로젝터를 연결했다. 정옥이 노트북을 열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죠. 스크린에 오미라의 대출 기록이 떴다. 여러 은행, 수십 건의 대출, 연체 기록. 이분의 본명은 오정미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대출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미라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스크린에 최성도의 전과 기록이 떴다. 최성도 회장님은 5년 전 수원, 3년 전 인천에서 유사수신 행위로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성도가 소리쳤다. 거짓말. 이거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경찰 기록입니다. 그리고 정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오미라와 최성도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일 잘했어. 박 부회장 완전히 넘어왔네. 7억 모았으니 64로 나누자. 회원들이 술렁였다. 이게 무슨... 우리가 낸 돈을. 정옥이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다. 펜션 CCTV 영상. 남편과 오미라가 팔짱 끼고 들어가는 장면. 오미라 씨는 유부남들에게 접근의 불륜 관계를 만들고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다른 회원 한 명이 벌떡 일어났다. 나도 당했어. 5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 나도. 300만 원. 여기저기서 피해 고백이 터져 나왔다. 최성도가 도망치려 했다. 그때 지훈이 들어왔다. 그리고 뒤에는 다른 경찰관들도 있었다. 최성도 씨, 오정미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오미라가 발버둥 쳤다. 이거 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 없다고요? 정옥이 다가갔다.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산은 올라도 되지만 사람의 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강도연이 들어와 창고를 확인했다. 현금 확인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 있네요. 회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정옥에게 다가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서영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말자도 감격했다. 정옥아, 진짜 대단해. 경찰차가 떠나고 회원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정옥은 산장 밖으로 나와 산을 바라봤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산을 오르자. 정옥이 가족에게 말했다. 진짜 산을요? 서영이 물었다. 아니, 인생이라는 산. 이번엔 제대로 정직하게. 남편이 정옥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한 온기였다. 전에 다른 피해자들도 생각해야 해. 산악회 회원들 대부분이 속고 있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말자와 그녀의 조카 지훈이었다. 지훈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고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5사람이 거실에 모였다. 지훈이 노트북을 펴며 말했다. 제가 최성도와 오미라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최성도는 5년 전 수원에서, 3년 전 인천에서 비슷한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오미라는 본명이 오정미이고 여러 지역에서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직도 고소 취하나 합의로 끝난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매번 지역을 옮기니까 추적이 어렵죠. 서영이 물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이 메시지들은 결정적이네요. 다만 지훈이 잠시 말을 멈췄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면 같이 고소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수사도 빨리 진행되고요. 정옥이 결심한 듯 말했다. 다음 주 창립 행사 때 모든 걸 공개하려고 해요. 거기서 다른 피해자들도 설득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 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면 좋겠네요. 말자가 손을 들었다. 그 펜션 CCTV 말인데 강도연 씨가 도와준다고 했어.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거든. 강도연이요? 국립공원 순찰대 강도연 선배님? 지훈이 놀란 듯 물었다. 아는 사이야? 네. 경찰 교육대 강사로 오셨었어요. 정의감 강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았다. 정옥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오후 3시. 정옥, 말자, 서영은 북한산 입구 카페에서 강도연을 만났다. 강도연은 USB를 건네며 말했다. 펜션 CCTV 영상입니다. 한 달치 분량인데 확인해보니 박윤호 씨와 오미라가 여러 번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영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했다. 2사람이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네요. 강도연이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산장관리인한테 들었는데 최성도 회장이 산장 뒤편 창고에 현금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공동기금이라면서요. 현금을요? 네. 탈세 목적인 것 같습니다.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신고 안 하려는 거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정옥은 수첩에 메모했다. 창립 행사가 산장에서 열리죠? 네. 매년 거기서 합니다. 그 창립 행사 이틀 전, 밤 9시, 정옥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다. 찬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차가웠다. 마음도 그랬다. 30년. 이 부엌에서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보.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다. 같이 한잔할까? 정옥은 그릇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좋아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정옥이 마른 오징어와 김치를 꺼냈다. 남편이 좋아하는 안주였다. 막걸리를 따르는 남편의 손이 떨렸다. 정옥아. 네, 미안해. 정옥은 막걸리 잔을 들었다. 하얀 술이 출렁였다. 30년 전, 결혼 첫날 밤에도 이렇게 막걸리를 마셨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꿈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뭐가 미안한데요? 다, 모든 게.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나 바보 같지? 일은 살 먹어서,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젊은 여자요? 50 중반이면 젊은 건가요? 정옥의 말에 가시가 돋았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당신보다는 젊잖아. 그게 중요한가요? 나이가. 정옥이 잔을 내려놓았다. 탁, 소리가 났다. 당신 기억나요? 우리 결혼식 날. 기억하지.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한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하겠다고. 그런 말 다 거짓이었나요? 거짓은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아직은. 남편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당신은 여전히 급식소에서 일하고, 나만 집에서 놀고. 그래서요?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나요? 바람은 아니야. 그냥 뭐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다. 부엌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오래된 등이었다. 바꿔야 하는데 미뤄뒀다. 돈이 아까워서. 오미라 씨는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줬어. 부회장님 하면서. 산에서 조언도 구하고. 오랜만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내가 당신을 필요 없는 사람 취급했나요?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매일 새벽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것도 당신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알아. 하지만 뭐요? 남편이 눈을 감았다. 당신 도시락에 계란 2개 넣어주던 거 기억나? 갑자기 화제가 바뀌었다. 정옥이 당황했다. 계란이요? 응. 매일 아침 도시락에 계란 프라이 2개씩. 노른자는 반숙으로. 정옥은 기억났다. 신혼 때부터 남편 도시락에는 항상 계란 프라이를 넣었다. 2개씩. 하나는 남편이 먹고, 하나는 혹시 배고플까봐. 그때가 그리워. 남편이 말했다. 뭐가 그리워요? 그냥 젊었을 때, 우리가 서로 필요했을 때, 사랑했을 때. 정옥이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서로 필요 없나요? 사랑 안 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이 변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당신 도시락에 계란 넣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안 받잖아요. 산에 가느라, 오미라 만나느라. 남편이 막걸리를 또 마셨다. 빈잔을 채웠다. 그리고 또 마셨다. 산이 좋았어. 산이요? 응. 산에 가면 숨이 차지만 살아있는 것 같았어. 정상에 오르면 뿌듯했어.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였어. 정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싱크대로 가서 물을 틀었다.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다. 30년 된 그릇이었다. 결혼할 때 장만한 것. 이가 나가고 금이 갔지만 버리지 못했다. 정이 들어서 나도 산에 갈 수 있었어요. 정옥이 그릇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이 한 번이라도 같이 가자고 했으면 나도 갔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 갔죠. 아니, 오미라랑. 처음엔 혼자였어. 언제부터 둘이 된 거예요? 물소리만 들렸다.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다. 정옥이 돌아봤다. 남편이 울고 있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다. 2달 전. 2달이요? 응. 처음엔 그냥 산악회 회원이었어. 인사만 하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어. 산에서 갑자기. 우산도 없고 우비도 없고. 그때 오미라 씨가 자기 우비를 벗어줬어. 같이 쓰자고. 정옥이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 안에서 따뜻했어. 오랜만에 누군가와 가까이 있는 게. 당신과는 언제부터인가 거리가 있었잖아. 내가 거리를 뒀나요? 당신이 밀어낸 거 아니에요? 정옥이 식탁으로 돌아왔다. 남편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 정년퇴직하고 우울해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고.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했죠? 돈 없다고. 통장 텅 비었다고. 그래놓고 등산 장비는 수백만 원씩 사면서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정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이 있었다. 한 판.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였다. 계란 프라이 해줄까요? 정옥이 계란을 꺼내며 물었다. 남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지금? 네. 반숙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다. 달궈진 팬에 계란을 깨뜨렸다. 치지직 소리가 났다. 익숙한 소리였다.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 정옥아. 왜 이래? 그냥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정옥이 계란을 접시에 담았다. 소금과 후추를 뿌렸다. 남편 앞에 놓았다. 먹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노른자를 찔렀다. 노란 액체가 흘러나왔다. 맛있어? 응. 남편이 계란을 먹으며 또 울었다. 정옥도 울었다. 부엌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당신 알아요? 정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뭘? 내가 왜 매일 계란 2개씩 넣었는지. 배고플까봐? 아니요. 정옥이 고개를 저었다. 하나는 당신 거, 하나는 내 마음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내 마음. 도시락 속에라도 넣어 보내고 싶었어요.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마음을 몰랐죠. 그냥 계란 2개. 그뿐이었죠. 정옥아, 오미라는 알았나요? 당신 마음을?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 그 사람은 돈만. 그럼 왜 속았어요? 왜 5천만 원이나 보증을 섰어요? 나도 몰라.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옥이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다. 비닐봉지였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뭔데? 이혼 서류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이혼. 정옥아, 그건 아니야. 왜요? 당신도 오미라랑 새 출발하려고 했잖아요. 제주도 가기로 했다며요. 그건 순간의 실수였어. 정옥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30년이 실수로 끝나는군요. 정옥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 차릴게. 오미라랑 완전히 끝낼게.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70살 노인이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요.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정옥이 남편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요. 보기 안 좋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막걸리 병은 비어 있었다. 나 물어볼 게 있어요. 정옥이 말했다. 뭐, 정말 사랑했어요? 오미라를. 남편이 한참을 생각했다.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그냥 도피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늙어가는 것도 돈 없는 것도 모든 게 싫었어. 나도 싫었어요. 남편이 정옥의 손을 잡으려 했다. 정옥은 피했다. 당신은 거울 같았어. 당신을 보면 내가 보였어. 늙고 초라한 내가. 그게 나쁜 건가요? 함께 늙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무서웠어. 정옥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무서워요. 늙는 게, 병드는 게, 혼자 남겨지는 게.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나를 버렸죠.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그 다음에 몸으로. 침묵이 흘렀다. 부엌의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똑딱.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정옥아. 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옥이 남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아직도 그 눈 속에는 젊은 날의 흔적이 있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 모르겠어요. 노력할게. 정말로. 노력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해요. 정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이게 뭐야? 내일 오미라 만나죠? 돈 얘기하자고. 이거 가지고 가요. 대화, 내용 다 녹음해요. 왜? 증거가 필요하니까. 당신이 진짜 끝낼 거라는 증거. 남편이 녹음기를 받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창립 행사 때 내가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당신, 불륜도 포함해서.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창피하죠? 나도 창피해요. 30년 같이 산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게. 하지만 숨기면 안 돼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 알아야죠. 그래야 정리가 되니까. 정옥이 부엌을 나가려다가 멈췄다. 참, 하나 더 있어요. 뭐, 연대보증 해지해요. 당장. 그건 오미라가 동의해야. 동의 안 하면 고소하면 되죠. 사기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정옥이 부엌을 나갔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30년. 긴 세월이었다. 행복했던 적도 있었다. 신혼 때, 서영이 태어났을 때, 첫 집을 장만했을 때, 그런 추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영이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빠랑 얘기했어요? 했어. 어땠어요? 정옥이 눈물을 닦았다. 그냥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엄마, 이혼할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은.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를게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서영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아니,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그릇을 닦고 있는 모양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3시. 정옥은 다시 부엌으로 나왔다. 물을 마시려고. 그런데 식탁 위에 편지가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정옥에게 30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는데 참고 살아줘서. 이제라도 깨달았어.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걸. 산은 높아도 당신만큼 높지 않았어. 바람은 시원해도 당신 미소만큼 시원하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여전히. 윤호. 정옥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물이었다. 슬픔이 아닌 정리의 눈물.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내일, 아니 오늘, 모든 게 끝나고 시작될 것이다. 창립 20주년 행사 당일, 오전 10시, 북한산 중턱의 청운산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산바람 산악회 창립 20주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정옥은 검은 정장을 입고 산장 입구에 섰다. 옆에는 서영, 말자, 그리고 지훈이 있었다. 엄마, 준비됐어요? 서영이 노트북 가방을 확인하며 물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 속에는 지난 한 달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USB, 서류, 녹음 파일.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다. 산장 안으로 들어서자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쪽에서는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막걸리를 따르고 있었다. 마치 축제 같았다. 하지만 곧 이 축제는 끝날 것이다. 최성도 회장이 무대 위에 올라갔다. 붉은색 등산복이 유난히 화려했다. 자,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산바람 산악회의 20번째 생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정옥은 뒤쪽 자리에 앉아 때를 기다렸다. 남편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오미라가 있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오미라는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뭔가 속삭였다. 먼저 우리 산악회가 20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공동기금을 십시일반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박수가 나왔다. 최성도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만을 위한 투자 기회, 월 10% 수익률을 보장하는 해외 펀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미라 씨가 직접 연결해준 특별한 기회입니다. 오미라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몇몇 회원들이 환호했다. 자, 그럼 오미라 씨가 직접 설명을. 잠깐만요. 정옥이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정옥에게 쏠렸다. 최성도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닌데 저도 발표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옥이 앞으로 걸어갔다.
서영이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들고 따라왔다. 여러분,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돈과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성도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박 부회장 부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서영이 프로젝터를 연결했다. 화면이 켜졌다. 정옥이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십시오. 화면에 오미라의 신분증이 떴다. 하지만 이름은 오정미였다. 이분의 본명은 오정미입니다. 오미라는 가명입니다. 술렁임이 커졌다. 오미라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은행 기록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여러 은행의 대출 기록이 나타났다. 연체,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오정미 씨는 지난 5년간 여러 지역에서 대출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수원, 인천, 대구. 수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대보증을 세우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것입니다. 한 회원이 일어났다. 60대 남성이었다. 나도 당했어. 3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 나도 500만 원. 여기저기서 피해 고백이 터져 나왔다. 최성도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들 진정하십시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정옥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최성도의 전과 기록이었다. 최성도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수 신행위, 사기, 횡령. 전과가 이렇게 많습니다. 회원들이 술렁였다. 우리가 낸 공동기금은 어디 있습니까? 한 회원이 소리쳤다. 정옥이 다음 증거를 보여줬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공동기금은 최 회장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오정미 씨에게 갔습니다. 증거 있어? 최성도가 버티듯 물었다. 있습니다. 정옥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최성도와 오미라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일 잘했어. 박 부회장 완전히 넘어왔네. 7억 모았으니 우리가 6대 4로 나누자. 다음 주 행사 끝나면 바로 빠지는 거야.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했다. 사기꾼들, 우리 돈 돌려줘. 경찰 불러. 그때 지훈이 나섰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었다. 진정하십시오. 지금부터 정식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성도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입구에는 이미 다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오미라도 빠져나가려 했지만 말자가 팔을 잡았다. 어디가? 아직 안 끝났어. 정옥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펜션 CCTV 영상이었다. 남편과 오미라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정미 씨는 유부남들을 유혹해 불륜관계를 만들고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정옥이 남편을 봤다. 박윤호 씨,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일어나세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 앞으로 나왔다. 회원 여러분께 할 말이 있으시죠? 남편이 마이크를 받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미라. 아니 오정미에게 속아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불륜관계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가족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정옥을 봤다. 정옥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서 있었다. 지훈이 최성도와 오미라에게 다가갔다.
최성도 씨, 오정미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오미라가 발버둥 쳤다. 이건 모함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강도연이 나타났다. 손에는 상자가 들려 있었다. 산장 뒤 창고에서 발견했습니다. 현금 3억 2천만 원입니다. 회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성도가 정옥을 노려봤다. 당신 후회할 거야. 정옥이 최성도 앞으로 걸어갔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산은 올라도 되지만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 선을 넘었어요. 경찰차가 도착했다. 최성도와 오미라가 연행됐다. 회원들이 하나둘 정옥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눈을 떴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정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남편이 다가왔다. 정옥아, 집에서 얘기해요. 서영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자랑스러워요. 말자도 감격했다. 정옥아, 진짜 대단해. 영화 같았어. 산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정옥은 뒤를 돌아봤다. 산이 보였다. 높고 웅장한 북한산.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영이 물었다. 글쎄, 천천히 생각해봐야지. 아빠랑은. 정옥이 남편을 봤다. 뒤에서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천천히. 차에 올라타며 정옥은 다시 한번 산을 봤다. 산은 변하지 않았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산은 그 자리에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오래된 노래였다. 신혼 때 좋아했던 노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정옥은 창밖을 봤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다. 정옥아, 남편이 뒷자리에서 말했다.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답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부엌이 보였다. 30년을 보낸 부엌. 정옥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차라도 한잔할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정옥이 차를 끓이는 동안 서영이 말했다. 엄마, 연대보증해지 신청 넣었어요. 사기로 인한 보증이니까 무효 처리될 거예요. 고마워. 차를 마시며 정옥은 생각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혼자일지 함께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이 되었다. 말자와 지훈이 돌아가고 서영도 자기 집으로 갔다. 정옥과 남편만 남았다. 저녁 먹을래요? 정옥이 물었다. 응. 고마워. 정옥은 된장찌개를 끓였다. 계란, 프라이도 부쳤다. 2개. 맛있게 먹어요. 남편이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울지 마요. 밥에 눈물 떨어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옥이 수저를 놓았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말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이혼을 원하면 이혼하고 용서해주면 정말 새 사람 될게. 정옥이 한숨을 쉬었다. 시간을 줘요. 생각할 시간. 얼마나? 글쎄요. 1달, 2달, 아니면 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밤이 깊었다. 정옥은 베란다에 나가 산을 봤다. 어둠 속에서도 산의 윤곽이 보였다.
산은 오를 수 있다.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넘으면 안 된다. 신뢰라는 선, 사랑이라는 선, 인간다움이라는 선. 오늘 그 선을 지켰다.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산을 오를 것이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함께, 아니면 혼자라도.